자, 2-2번 들어갈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표 1, 표 2, 그림 2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다 표 3, 그림 3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개선 방향을 논술하시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을 표 1, 표 2, 그림 2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만 가지고 문제점을 추론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표는 그 자체로 정확하게 문제점을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제시문을 참고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표만 가지고 문제점을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간단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오고 표와 그림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개선 방향을 논술하시오. 사실 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자료만 가지고 문제점 추론해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표 1부터 해가지고 차례로 한번 볼게요. 표 1. 표 1을 보시면 정부의 예산 사용 규모, 그러니까 사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용 규모가 중앙정부가 172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180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규모란 지출 규모죠. 지출 규모와 예산액이라는 것이 지출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중립이죠. 사실은 이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봤을 때 이 180조라는 금액이 중앙정부에 비교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적은가 많은가라는 부분에서 전혀 판단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죠. 표만 가지고 문제점을 추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작다 혹은 많다. 둘 다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만 가지고는 쉽지 않은데 다른 표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설명하면 비로소 결론이 나긴 합니다. 네. 한번 봅시다. 표 1을 볼게요. 연도별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이라는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이고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입이라고 우리가 규정 지은 다음에야 우리가 비로소 지출과 수입이구나. 그래서 표 1과 표 2를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표 2를 해석하는데 굉장한 난점이 생길 거예요. 어쨌든 수입 자체가 지방세 부정적으로 드러나 있겠죠. 그래서 국세는 이렇게 높은데 지방세는 이렇게 낮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 2만 봐서는 이 지방세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 두 개를 우리가 같이 봤을 때 예산액은 비슷한데 지방세는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지어서 추론해 봐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표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구나라고 추론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반대의 내용으로도 추론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작고 지출은 뭐 나름 크다.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자, 그림 2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죠. 재정 자립도가 전국이 53인데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들, 그 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들만 높고 이렇게 대도시들만 이렇게 높고 나머지 지방자치 그죠?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자립도가 낮다. 지방 자립도가 낮은 이유 역시 표 1과 표 2를 통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림 2를 우리가 결론으로 본다 그러면 그림표 1과 2를 원인으로, 그죠? 원인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지출은 뭐 중앙정부나 비슷한데 수입은 턱없이 낮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쓰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문제점, 재정 자립도를 중심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먼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한번 녹화를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표 1, 2와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해결책, 개선, 대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뭐라고 했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제시문 다와 표 3, 그림 3이죠. 끄트머리 있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개선 방향을 논해보라고 했습니다. 제시문 다. 마지막 제시문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축제하는 거죠. 축제하고 축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활성화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역사회의 관광소득을 높인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표에서 나왔던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세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방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그렇죠? 스스로 문화를 개발하고 활성화한다는 거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관광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입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림 3. 표부터 볼까요? 그림부터 봐야 되겠다. 그림을 보시면은 지방세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대한민국 아까 봤듯이 8대2 정도 됐지 않습니까? 8대2 여기 지방세가 여기 나오잖아요. 수입이. 8대2 정도 됐잖아요. 8대2 표 위에서 8대2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도 똑같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세가 이렇게 낮은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세 비중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우리 너무 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책은 수입을 좀 늘려주자, 지방세 늘려주자라는 것을 그림 3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 3을 봅시다. 여기서는 공동세가 나오는데 공동세가 뭔지 정체가 뭔지 보시면은 과세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 쓰는 세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겠죠. 이게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면은 내가 거두면 내 거. 이런 방식인가 봐요. 지방에서 거두면 지방 거, 중앙정부가 거두면 중앙정부 거 이런 방식인가 본데 이렇게 소득을 거두면은 법적으로 나눠 쓰게끔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요런 세금들 소득세나 근로소득세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는 세금이긴 하지만 이렇게 거둘 때는 거두더라도 법적으로 지방정부에 이렇게 할당하도록 이렇게 무슨 빌려주듯이 생색내지 말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사용처를 명시해서 나눠 쓰자라는 거죠. 공동세 독점하지 말고 공동으로 쓰자는 거죠. 나눠 쓰자. 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단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어떤 지금 해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수치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방자치 자립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쓰고 두 번째로는 이 대안으로서 이렇게 그림, 표, 제시문 활용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이 답안에 모두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표 1, 표 2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자율성이 제약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없는데 과감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야 자기가 다 문제 내고 답 쓰니까 쓸 수 있겠지만은 우리 뭐 이런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 어떻게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시문에 아무 근거가 없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고 자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지방세보다 국세 중심이어서 그랬죠. 표에서는 그랬고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재원이 부족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독자적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표 2에서 나왔죠. 그래서 수입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요구에 제약되어 지역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우리가 추론하기 힘듭니다. 과감하게 쓸 수가 없어요,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답에서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확장을 해가지고 추론해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 케바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는 대학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울여대를 치는 학생들은 참고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대학도 쳐야 되는 학생들은 이 부분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 학생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죠. 그래서 항상 다른 선생님이든 혹은 뭐 이 강의를 통해서든 항상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림 3. 다른 국가들처럼 독자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림 3을 이렇게 설명해 버렸네. 자, 우선 우리가 표 1과 표 2, 그리고 그림 2는 문제점을 추론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림 3을 끼어들었죠? 잘못된 겁니다. 그림 3은 뒤에 나와줘야 돼요. 뒤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서 없이 쓰면은 곤란해요. 아주 잘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2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표를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2와 표 1, 2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재정 자립도에 어떤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만 글짓기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아무튼 화가 나는 답안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를 배워서는 안 돼요. 게다가 이제 표와 그림이 두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나오고 있죠. 뒤에 해결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림 3이 여기서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림 3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3에서는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림 3. 그림 3엔 이런 내용이죠. 그림 3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내용이죠. 수입을 높여줘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다른 국가들처럼 독자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적 재원?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아무튼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우리는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국가들처럼 이렇게 수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써버리는 거 위험해요.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안이 나오죠. 첫 번째,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어떤 노력이죠?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서 독일에서 같이 공동세죠. 공동세제죠. 요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재심은 다와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려한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괜찮았는데 이 전반부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표 1, 표 2를 통해 가지고 써야 될 돈 많다는 거죠. 예산은 중앙정부가 비슷한데 표 2에서 보면은 7대 2, 3, 8대 2로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2의 어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림 2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 3 끼워둔 것도 문제고 이렇게 해서 답안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 2-2번에선 배울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표를 해석할 때 정합적으로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추론해줘야 되는데 표 1과 표 2가 그림 2를 설명하는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관계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걸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네. 그렇습니다. 답안 쓸 때도 문제점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눠서 해결책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써야 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치를 표현해주고, 잠깐, 여기 튀었죠? 예, 수치를 표현해주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뭐, 지출은 많고 수입은 작다. 이런 내용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써줘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서울여대 2022년도 2-2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